오늘은 냉방병과 여름 감기에 대한 건강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C 한의원 김순열 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일부러라도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게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오래 틀면 춥고 또 끄면 금방 더워지고 해서 여름 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몇 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 보통 냉방의 적정 온도는 26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무더위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이 습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이 시원함이라는 것은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온도만 내린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 선풍기나 에어스큘레이터 같은 거로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면 시원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온도와 함께 습도를 낮추는 것이 좋고 이를 네. 위해서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더위를 많이 타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이건 체질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보통 사상 체질에서 이 소음인은 추위를 잘 타고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태음인은 더위를 잘 탄다고 하는데요. 네. 과학적 근거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더위를 잘 타고 몸이 탄 사람이 추위를 잘 탄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더위를 좀 더 타게 되고요. 몸이 냉한 사람은 추위를 더 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적정 체온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네. 이 몸에 열이 많다는 것은 에너지 대사가 왕성하다는 것을 말하고, 네. 다시 외부에서 에너지가 더해지면 인체는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되고 빨리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몸이 냉한 사람은 에너지 대사가 부족한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체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추위를 더 타게 됩니다. 대신 여름에는 더위를 좀 덜 타게 되겠죠. 다만 이 몸에 열이 좀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약간은 열이 있으신 분들이 더위와 추위에 모두 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서 냉커피를 즐겨 마시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몸에 열을 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내장을 빨리 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름에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네, 이 감기는 한방에서 외감이라고 합니다. 이 네. 외부의 환경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해서 호흡기관의 질병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하게 되고요. 감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면역력이 됩니다. 이 네. 면역력이라는 것은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네. 몸이 냉한 사람들은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체온이 조금 떨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정식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체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냉방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감기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식 질환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냉방병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이 냉방병의 유래는 이 건물에 설치된 냉방기의 냉각탑이나 배관 시설이 오염되어서 레지오넬라 균이라는 세균이 정식하게 됩니다. 네. 이 균에 사람이 감염되면서 고열, 설사, 오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이 심하게는 쇼크나 출혈, 폐렴 등으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이 질환에서 유래된 것이 냉방병인데요. 요즘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실내에서 장기간 냉방기에 노출되고 인체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감기, 몸살, 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통칭해서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냉방병에 잘 걸리는 겁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장시간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냉기를 받게 되면은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한마디로 혈액이 탁해지는 것이고 혈액 순환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찬기운에 취약한 호흡기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요. 이것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몸살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가 심하게 나타나면 환절기처럼 이제 몸이 적응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자율신경 이상도 초래하게 됩니다. 장시간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냉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기와 증상이 좀 유사하다고 하니까 잘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냉방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네. 두통,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을 주로 호소하게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상의 개선이 잘 되지 않고요. 네. 또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손발에 부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혈액순환 장애에서 나타나는 저리고 붓고 무겁고 아픈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수 있고요. 예. 또 부교감 신경의 약화가 발생하면서 소화기관, 생식기관의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소화불량이나 설사와 변비를 동반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생리통 등이 빈발할 수 있고요. 예. 평소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병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 치료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며칠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체력이 튼튼하고 평소 지병이 없으신 분들은 지속적인 냉기를 맞지만 않으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하거나 평소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냉방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체력을 강하게 단련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강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이고요. 또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강이나 강황, 육개 같은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냉기를 맞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 적정 온도보다 1, 2도 높게 실내 기온을 유지하고 실내 공기가 탁해지지 않도록 환기에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고 또 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나 이런 차를 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냉기를 맞지 말고 실내 공기가 탁해지지 않도록 환기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밤에도 덥다 보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요. 네. 선풍기 바람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주무시는 게 좋을지 또 1시간 안에 꺼질 수 있도록 예약 기능을 해놓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열대야 때문에 밤에도 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냉방은 주의를 요합니다. 예. 너무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타이머를 잘 조절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선풍기 바람은 발 쪽이나 천정 쪽을 향하게 해서 직접 얼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름에 이제 덥다고 찬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몸 안으로는 위장이 차가워진다고 해서 뜨거운 음식도 많이 드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한의학 박사님이시니까 적절한 체온 유지 그리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은 사람들에게 많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수분 부족과 나트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예. 충분한 수분 섭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덥다고 해서 너무 많은 냉수나 얼음물을 섭취하게 되면 체온이 쉽게 떨어집니다. 예. 사람의 이 내장은 표면적이 아주 넓기 때문인데요.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거나 장이 냉해지면 설사나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생강이나 계피차도 좋고요.
또 여름철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 장어구이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또 수분 섭취, 또 보양식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섭취해 주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